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할 때는 두 가지의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구글에서 만든 콜래보레이토리의 약자인 클라우드 기반 콜앱이라는 걸 써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인터넷 클라우드 환경이 아닌 여러분들의 개인 PC 아니면 실존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PC에서 파이썬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엔 이 두 가지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실제 저의 강의 자료를 어떻게 불러와서 활용하는지, 볼 수가 있는지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을 보면 왼쪽에는 제가 관련된 설치 문서를 펼쳐 놓았고, 한켠엔 인터넷 브라우저를 먼저 하나 켜놨습니다. 주로 저는 크롬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파이썬을 쓰신다면 크롬으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 콜앱을 설치하는 방법.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한번 왼쪽에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아마 왼편에 있는 슬라이드와 제가 오른편에서 또는 전체 화면에서 표현하는 내용들이 약간 내용을 상이한 점이 있지만 그것도 포함해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걸 바로 우린 언어라고 하죠. 사람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철학, 수학, 논리,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컴퓨터와 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언어를 컴퓨터 언어라고 하고, 그것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포트란, 코볼, 파스칼, C++, 파이썬도 있죠. 저는 여기 있는 거 굉장히 많이 써보고 다양하게 활용해 봤는데,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건 바로 파이썬입니다. 그 어떠한 언어보다도 쉽고 사용이 간단하고 편리하고 확장성이 넓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사람 언어, 컴퓨터 언어, 이 차이는 결국 누구와 얘기를 하고 싶은가, 그 대상만 다를 뿐 결국은 같은 기능을 하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파이썬을 배운다는 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이런 언어를 배우는 거와 결국 같다라는 것입니다. 컴퓨터 언어에는 몇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코딩이라는 용어가 있고 알고리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일단 프로그래밍 또는 코딩이라고 하는 건 우린 컴퓨터 언어 중에 파이썬을 쓸 거죠. 그 파이썬을 사용해서 컴퓨터가 동작하거나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자체를 프로그래밍 한다 또는 코딩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 코딩을 통해서 실제 우리의 삶에 현존하고 있는 또는 실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방법들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린 데이터 분석을 한다, 데이터 사이언스를 한다, 금융, 사회, 경제, 현존하고 있는 문제를 푼다는 것은 요약하면 파이썬이라는 컴퓨터 언어를 프로그래밍 또는 코딩을 해서 결국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 알고리즘을 통해 사람이 수작업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해야 될 것들을 자동으로 수행하게 시키는, 컴퓨터에게 그러한 역할을 시킴으로써 우리의 역량이 강화되는 방향이 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파이썬을 왜 배워야 합니까? 현존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즉 컴퓨터 언어 중에서 가장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아마존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필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성능이 입증된 언어입니다.
또한 기계학습,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을 빠르게 배우고 우리는 배워서 그 기능들을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언어가 바로 파이썬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언어이며 다양한 인공지능과 같은 기능들을 확장할 수 있고 범용성도 높은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그 전에 있는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는 사실은 유료로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파이썬은 누구나 활용 가능한 오픈 소스 무료로 얼마든지 공개되어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문과, 이과,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요즘은 거의 유치원생부터 프로그래밍 파이썬을 배웁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 누구나 활용 가능하게 공개돼서 누구나 이걸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어서 누구나 새로운 기술들을 나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바로 파이썬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자, 콜래보레이터리 줄여서 콜앱이라고도 하고 인터넷 브라우저 상에서 파이썬을 작성하고 실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콜앱을 설치하면 별도로 파이썬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 스마트폰 그 어디에서도 파이썬을 작성하고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는 단순히 CPU 말고 GPU라고 하는 좀 더 연산에 특화된 컴퓨팅 도구를 쓰는데 개인 PC에는 GPU가 성능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콜앱은 다소 고성능의 GPU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일부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환경, 그 클라우드 중에서 구글 드라이브 환경을 쓴다면 바로 그곳에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접근이 용이하고 파일을 저장하고 공유하는데 훨씬 용이합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단점도 있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능이 보장되고 쉽고 편리한 도구임은 분명하나 구글이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변경하고 교체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등장하는 수많은 최신 기술들을 수동으로 빠르게 반영하는 것까지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 안 되면 콜앱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GPU, CPU와 같은 컴퓨팅 사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빠른 걸 쓰고 싶은데 여러분들 개인 PC라면 바꿔서 쓰면 되는데 콜앱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직은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통상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을 12시간, 심하면 며칠씩도 작동을 시키고 컴퓨터한테 지시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콜앱은 12시간이 넘으면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소 복잡한 고차원의 문제까지 해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CPU, GPU 외에 다른 컴퓨팅 사양, 하드웨어, 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요약하자면 인터넷만 되는 어느 정도 적당한 12시간 미만의 파이썬 프로그래밍은 굉장히 파워풀한데 인터넷이 되지 않거나 좀 더 중장기적으로 진행시켜야 될 프로그램, 데이터 분석이 있다. 그건 다소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콜앱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치라는 용어 대신에 시작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에서 자동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콜앱을 쓰기 위해선 단순히 구글 계정을 만드는 것만 하면 사실은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콜앱을 쓰기 위해선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를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이 싫다, 그럼 콜앱을 쓸 수는 없습니다. 쓸 수는 없고, 하지만 만약 콜앱을 쓰고 싶다면 회원가입이 필요하고, 아래와 같은 회원가입 후에 여러분들의 계정이 표시가 될 겁니다. 저희 오른쪽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그인을 완료했으면 다음으로 본인의 구글 드라이브로 진입하면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9개의 점을 누르고 구글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는 것을 누르면 바로 진입이 됩니다. 바로 진입이 되고 저는 여기에서 제가 주로 작업하는 공간인 리서치 내 어널라이시스 폴더로 진입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 만들기, 더 보기, 그리고 구글 콜래보레이토리를 클릭을 해주면 새로운 창이 뜨면서 구글 콜앱이 실행되고 있죠.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 여러분들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타이핑할 수 있는 바로 주피터 노트북과 동일한 환경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3 더하기 5 실행을 하면 첫 실행은 여기 구글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되고 완료가 되면 초기화 이후에 연결됨이라고 뜹니다. 그런 다음 결과가 출력이 될 겁니다. 처음에만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램은 얼마인지 용량은 얼마인지 이런 표시가 같이 뜨고 그 이후에는 실행할 때마다 바로바로 결과가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콜앱에서는 단순히 설치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구글 회원가입 후 드라이브로 진입을 해서 구글 콜래보레이터리 파일을 실행만 하면 바로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인 주피터 노트북 환경이 바로 펼쳐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파일 이름을 클릭을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파일명으로 변경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런 다음 파일 저장을 눌러주면 저장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우리가 변경한 파일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화면을 끄고 이 파일만 새로 만들게 하지 않고 이거는 ipynb로 끝나는 주피터 노트북만 연결될 수 있는 파일입니다. 이걸 그대로 실행을 해도 기존에 했던 작업 내용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글 드라이브 내 콜앱을 통해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강의 자료가 있다. 그걸 통째로 이 구글 드라이브에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가지고 오면 되고 그 드라이브 내에서 실행을 해도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강의 자료 같은 것들이 렉처라는 폴더 안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렉처 안에 굉장히 많은 제가 강의 자료가 들어있는데 사실은 이 중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일부를 보시게 될 건데 이 중에서 샘플로 하나를 열어보겠습니다. 확률 같은 거 열어볼까요? 그러면 단순히 여러분들은 파일을 실행했을 뿐인데 구글 콜앱이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강의 자료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짠 하고 옆에 목차도 나오고 내용을 하나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여러분들은 구글 콜앱을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통한 파이썬을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할 수도 있고 쉽게 강의 자료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